반갑습니다. 신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성수 교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원격 수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참 어색하고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 수업을 이렇게 이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이렇게 강의하러 수업 들으러 왔어야 되는데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중해서 반복해서 또 잘 들어주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진행해야 될 과목은 현대물리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소재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하여서 잘 강의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가 그냥 전반적인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서점에 가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 교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계획서를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시작할게요.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또는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 강의는 4학점으로서 3시간 강의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강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처음 보는 분도 아마 군에 복학을 해서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건데 제 연구실은 공학관 814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메일은 syie@신라.ac.kr입니다. 혹시나 온라인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메일 보내주시거나 또는 저의 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마 강의실이 우리가 지금 복학생이 많아가지고 강의실이 공학관 101호일 겁니다. 그래서 되게 넓은 강의실이라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1회 정도 과제물을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이 시간마다 과제물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한 2주 후에 다시 제가 채점을 해서 나눠 드릴 거고요. 그 과제물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아마 그 과제물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피스 아워가 있는데요. 혹시나 수업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과제물 같은 게 제출하기를 원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8교시부터 9교시에 연구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연구실로. 그러면은 항상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많으실 수 있는데 앉아도 돼요. 많으실 수 있는데 지금 온라인상이니까 제가 조금은 그냥
수업 개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간략하게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을 배울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첫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3분의 2 정도의 학생들, 한 40명 가까이가 군에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나서 이 과목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고 이래서 좀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과목을 비롯해서 이번 학기 잘 적응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이 제가 볼 적에는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 중 한 5번째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근데 제가 담당 교수로서 이 과목을 정말로 쉽게 잘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은 저는 우리 신소재공학부에 필요한 부분을 잘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또한 3학년 4학년 과정을 배워 나가는데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그런 지식 부분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데 여러분들이 1학번도 그렇지만 군에 갔다 온 학생들이 좀 신소재공학부에 와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목적의 의식이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업하기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학기부터 우리 신소재공학부의 학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만날 때마다 또 매 학기마다 여러분들에게 참 강조한 바가 있는데 1학년 들어와서부터 공부만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학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진로나 꿈을 개척해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지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도 1학년들 대상으로 했지만은 또 올해도 변함없이 제가 우리 복학생들 그리고 재학생들 기존의 재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소재공학도 학부 학생으로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항상 그리는 거지만 이 Y축을 우리가 어떤 시기나 시간으로 볼 적에 실력이라고 봅시다. 참 미안해요. 우리의 실력이라고 봅시다. 실력. 그리고 X축을 우리가 시기나 시간이라고 볼 적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가 1학년 입학이고 1학년 2학기 이제 2학년 1학기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 신라대학교 입학할 때 나의 실력이 이 정도 됐다면은 지금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내 실력의 좌표는 어디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4학년 1학기 2학기가 됐을 적에 내 실력의 좌표가 어디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 졸업 후에 어떤 진로의 방향들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나 예를 들자면은 나의 학점은 이 실력이라는 것이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내 학점은 어떻게 평균, 학점 평균 또 나는 얼마나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가 또는 어떤 인턴 프로그램들을 해봤는가 아니면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서 거기에 아웃풋이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망라한 아니면은 나의 자기소개서는 또 어떻게 잘 자기소개서 이것들은
어떻게 잘 작성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 학기를 지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펙들이 꼭 성공적인, 스펙들이 많다고 해서 꼭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한 것과 또한 성공적인 진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이 스펙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노력의 대가로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노력의 대가로서. 사실은 내가 어디에 있든, 자, 신라대학교 입학할 때 어느 위치에 있든 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든 사실 그거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력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거쳐왔는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또 여기 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의 실력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신라대학교 학생들 또는 우리 신소재공학부 학생들의 한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토익을 한 600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학년 2학기가 됐을 적에, 여기 3학년 2학기가 됐을 적에까지, 3학년 2학기가 됐을 때까지 토익 점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에 한 5, 6년 동안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0% 이상의 3학년 2학기 마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4학년 올라가기 전이겠죠. 겨울방학 때 뭐 그 전에 물어보면은 토익 점수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거의 다 500점 이하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놨죠. 물론 여기 토익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들어가 있는 모든 스펙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탤런트가 뛰어나다든지 아니면은 뭐 IQ나 EQ가 발달되어 있다든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노력을 기울이면은 학점이 예를 들어서 3.8 정도라든지요. 자격증 한두 개라든지 토익은 한 600점이라든지 인턴 프로그램 한두 개라든지 그죠? 동아리 한두 개. 이 4년 동안에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방학의 7번의 방학이 있는데 그 7번의 방학을 알차게 잘 보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집에서 빈둥대지 않고 한다면은 방학마다 저는 자격증 한 개씩을 딸 수 있다고 봅니다. 미니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자격증이 어떤 게 있냐면 컴활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는 위험물 처리 기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캐드 1급과 2급. 이것들은 거의 우리 신소재나 화공 쪽에 관련된 그런 전공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그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부원하고 싶은 것은 전기기사 자격증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따기 어려운 건 아마 이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부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매년 한두 명은 이게 복자격증을 따는데 저는 숫자가 너무 작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이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공부하는 시간이 한 600시간 정도 들이면은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면은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컴활이나 위험물 처리나 뭐 캐드 1, 2급 이 정도는요 그 반만 들여도 딸 수 있어요. 다. 심지어 컴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초중고 학생들도 다 따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 어떤 우리의 어떤 전문적인 수학 능력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물 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 학생들 중에 한 2학년 마치고는 다른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캐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전공적인 지식과
어떤 그런 수학 능력을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적어도 지금 19학번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볼 적에 이 정도로 2학년 2학기를 마칠 때까지 커말이나 위험물질 이사 자격증 두 개를 다 따면 좋겠고요. 토익도 한 450이나 500 정도 받으면 좋고, 이 정도 받고 나서 여기에서 저는 군입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대학 생활에 충분히 적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입술려 가다 보면서 1년을 지나다 보면은 괜히 집에서도 조금 눈치도 보이고, 그 다음 자기 자신도 대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도피처의 일환으로서 군에 자꾸 가려고 해요. 빨리. 그런 건 참 제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신소재 공학도로서 참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춘다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실력이 이 정도까지 온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Y축을 한 개 더 그려보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절대적으로 매칭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취업을 했을 적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에서 우리에게 지급하는 연봉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신라대학교 제가 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춘 사람은 각 학년당 1%에서 2%입니다. 그냥 참 충격적이죠. 근데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1학년들이 2학년 1학기에 볼 적에 왜 노력을 안 할까 싶지만, 여러분 선배들이 아무리 이렇게 제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노력을 많이 안 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노력을 하면 됩니다. 노력을. 그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일 어렵다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600시간이면 되거든요. 600시간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4학년 1학기 때 지나서 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서 2달 동안 거죠. 2달 동안에 60일이라고 합시다. 하루에 8시간에서 아니면 뭐 90일을 잡고요, 6시간에서 8시간만 꾸준히 공부하면은 방학 한 개 지나면 딸 수가 있어요. 쉽죠? 어렵습니까? 근데 3개월입니다, 여러분. 3년이 아니라 3개월을 열심히 공부하면 한 개 딸 수 있다니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지난 2학기 동안에 이거를 우리 공대에서 강사로 위촉이 돼서 가르쳤어요. 이 자격증 반을.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도 아마 자격증 반을 개설합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2학년도 들어도 되고 3학년도 들어도 되고 4학년도 들어도 되는데요, 무료인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냐면은, 노력을 안 하냐면은 공대생 전체적으로 MICT 공대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도요 25명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깝죠.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우려면 이게 몇십만 원씩 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집도 나눠줍니다, 공짜로. 그만큼 참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또는 패드라든지 이런 두 개는요, 학교에서 자격증반을 거의 공짜 수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학 때 학교를 나오기 싫어서 그런지 안 해요, 이런 거를. 컴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 근데 공통적인 것들은요,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100점 중에서 60점을 받으면 합격해요. 60점 받으면. 그래서 굉장히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드맵 같은 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발 2학년 1학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와 있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아마 제가 조사해봐도 지금 60여 명이 아마 이 수업을 듣는데요. 여기서 토익 500점 넘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면은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 많으면 5명일 거예요. 67명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의 스펙을 지금 이 중에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여기 4학년 1학기 때 왔을 적에 이 기본적인 스펙 가운데 몇 개를 과연 내가 갖출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매핑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규모도 있고 좀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고 또한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한 복지시설이 좀 더 양호한 그런 기업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500명 적어도 1000명 이상인 그런 기업이죠. 연봉을 3,200만 원 이상 주고 오죠. 그런 기업들에 충분히 저는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중에 자격증 한 개 토익 600 정도밖에 있는 사람도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원서를 내도 이력서를 내더라도 대부분이 면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원서를 한 입사 지원서를 20-30장 쓰면은 면접을 한두 번 볼까 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재수 삼수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취업 재수 삼수를 한다더라도 이거는 못 고쳐요. 학점은 대학교 때 나와요. 그러면서 취업 재수 삼수 하면서 뭐 하냐면 요거 합니다. 요거 올리는 거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동아리도 못 해요. 대학교 때만 할 수 있어요. 인턴 프로그램 대학교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기는 모든 학생들이요 제발 부탁인데 학기 중뿐만이 아니라 방학 때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 정도는 뭐 동아리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아마 하는 거 저는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로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인생을 설계한다든지 진로를 정할 거 아니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이유는요 그 아까운 시간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코말 제가 볼 적에 300시간 방학마다 방학 동안에 한 300시간만 공부해도 무조건 따요. 이거 무조건 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학 2달 동안에 하루에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꾸준히 공부하면은 아니면은 한 달 동안 해서 뭐 5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만 해도 거의 딸 수 있습니다. 이거